전 세계가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로 떠들썩합니다. 챗GPT가 그야말로 동풍입니다. 네, 챗GPT는 인공지능이 질문에 대답해주는 일종의 채팅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GPT는 각각 Generative, Pre-trained, 그리고 트랜스포머를 이용하는 인공신경망이라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사람처럼 정교한 대화 능력을 구사하면서도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출시 2달 만에 사용자가 무려 1억 명에 도달하는 정말 챗GPT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어요. 막 논문도 대신 써주고 막 이런다. 네. 돼? 논문의 요지를 입력해주면 얘가 알아서 초록 요약문도 써주고 그리고 목차도 잡아줍니다. 와. 학교 숙제를 다 대신 해준다고 별의 하네요.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사실 챗GPT는 지난 2018년에 처음 등장했는데요. 처음 선보였을 때는 간단한 대화만이 가능한 수준이었지만 방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양질의 정보를 빠르게 답변을 내놓는 게 특기였고 점점 이 챗GPT라는 것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에 3.5 버전이 등장을 하게 되고 3월에는 GTP4 버전이 등장을 하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버전마다 차이점은 뭐예요, 교수님 정확히? 첫 번째는 학습할 수 있는 문서의 종류가 더욱 확대됐다는 겁니다. 3.5 버전에서는 텍스트로만 정보를 수집하고 또 출력할 수 있었다면 4 버전에서는 텍스트는 물론이고 이미지까지도 인식이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3.5 버전에서는 한 번에 영어 단어 3,000개 정도를 이해할 수 있었다면 이제 25,000개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됐고요. 게다가 기억력도 좋아져서 무려 8배나 성능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인터넷이에요. 모두 2021년 9월까지의 인터넷상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4 버전에서는 검색 엔진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즉 외부의 다른 앱까지 연결해서 최신 정보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미국 변호사 시험 문제를 가지고 챗 GPT 보고 시험을 보라고 했더니 상위 10%로 가볍게 통과를 했고요. SAT 수학 능력 시험에서는 700점을 맞아서 상위 11%의 성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수능 정답 자료를 학습하지 않아 순전히 기존 실력으로만 문제를 풀었는데 3분의 2 이상을 맞췄습니다. 우와. 28문항을 푸는데 단 6분이 걸렸습니다. 와.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물어보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답변해주는 챗 GPT에게 여러분들 혹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많아요. 갑자기 많이 많으세요? 생겼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로댕과 까미유 편 너무 재밌었거든요. 네. 그래서 로댕에 관련된 다큐를 좀 구성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챗GPT가? 궁금하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저게 챗 GPT구나. 네. 뭐야?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서론을 네, 벌써 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식 이거? 근데 진짜 실시간으로 쓰네 이게. 바로 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는 것 같은 느낌. 근데 뭔가 장황하게 풀어주긴 했는데 뭔가 그 뼈대라고 해야 되나요? 에센스가 부족한 느낌? 이런 초기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피드백을 바로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 작품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줘라고 하면 그 부분만 더 늘어나기도 하고요. 아. 네. 우와. 그래. 근데 문법도 너무 정확하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챗 GPT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알았으니까 그만하고. 예술, 창작 분야 특히 이제 그림 같은 걸 어떻게 그리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곰돌이 풀을 앤디 월 스타일로 그리고 고흐 스타일로 각각 한번 그려봐. 그랬어요. 이거를 못하지 않아? 그렸어? 나온 것 같은데? 오! 나왔다.
앤디 월 스타일? 오. 난해한데? 곰돌이 푸 색감 살짝 보이긴 하네요. 약간 난해하긴 한데. 푸가 보이긴 하네. 고우 스타일 공대 또 알잖아요. 그쵸, 배웠죠 우리. 야, 고우는 쉽지 않을 걸. 나왔다. 이렇게 바로 그린다고? 우와! 와. 되게 예쁘게 예쁘다. 나왔다. 와. 진짜 예쁜데요? 와. 진짜 신기하네요. 지원 씨도 한번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물어볼게요. 네. 외계인은 있냐? UFO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해요. UFO 100%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것 같습니다. 이건 모를 것 같은데? 꺼져. 아, 너무 똑똑한데? 못 이기겠다, 형. 누구랑 대화하는 느낌이네, 아예.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개발자들이 되게 잘 써요. 뭔가 만들려고 할 때 처음부터 진짜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해서 코드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뭐 대략적인 코드를 만들어줘라고 물어봐요. 그걸 보고 거기 위에 얹어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이제 훨씬 더 절약이 되죠. 여름 공포 특집에 어울리는 좀비 게임을 코딩으로 짜줘. 야, 별걸 다 하네, 진짜. 영의 피해를 입힙니다. 생명력이 우와, 0이 되면 뭐야 이게? 코딩을 해주는 거네. 네, 맞아요. 이건 진짜 소름이야. 저 실행될 거예요. 진짜요? 말도 안 이렇게 된다. 해서 게임이 만들어진다고? 네, 파이썬은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그거에 3.0, 3.1 뭐 이런 버전에서 실행을 하면은 이게 게임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쳤는데. 와 이건 진짜 미쳤다. 이건 뭐 단순히 그림 그리는 그 수준이 아니네. 예전 같으면은 게임에 대해서 스토리 라인을 정하고 플레이의 룰을 정하는 것만 해도 며칠이 걸렸을 거예요, 최소한. 그런데 그 다음 단계인 코딩 작업까지 그냥 바로 해버리는 것이 생성형 AI의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때 한창 막 코딩 배우는 거 유행이었는데 사실 그렇게 고생해서 배울 필요가 없겠네요. 그냥 요즘에 챗 GPT를 통해서 코딩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배우기 시작했어요. 네. 여러분과 함께 직접 챗 GPT를 경험해 봤는데요. 기존에 있던 챗봇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기존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심심할 때 달래주는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진짜 척척박사 같은 느낌? 문장을 잘 만들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실제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인터랙션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속아남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환각이라는 용어로 부르는데요. 챗 GPT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챗 GPT가 질의 답변했던 환각 증상을 규현 씨와 지원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 알려줘.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일화로 15세기 세종대왕이 새로 개발한 훈민정음의 초고를 작성하던 중 문서 작성 중단에 대해 담당자에게 분노해 맥북 프로와 함께 그를 방으로 던진 사건입니다. 뭔 개소리야? 내용을 보니까 어떠세요? 아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그거 갖다 버려야겠는데 이거? 아니 근데 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실 챗 GPT는 생성형 인공지능인데 그 역량 중 하나가 이야기를 생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존하지 않은 것을 실존하는 것처럼 꾸며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연관된 정보들을 인출해서 이야기로 엮어내거든요. 그럼 챗 GPT가 했던 거짓말을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 형 소녀시대예요? 소녀시대 멤버. 소녀시대 2005년도 아니야 심지어. 제 타이틀곡 대표곡이 봄날은 간다예요. 와 진짜 야 서툰 이별은 진짜 형이랑 안 어울리네. 아 웃겨. 그대만 보여요라. 871이면 제 친구인데요?
지원 씨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런 챗 GPT의 말을 믿을 정도로 그럴싸한 거짓말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지원이라는 이름이 약간 여자 이름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막 지원하는 그런가 건가? 보다. 그런데 사실 챗 GPT의 환각을 우리가 눈치채기에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맞아. 최근 미국의 한 변호사가 이 챗 GPT 서비스를 이용해서 소송인의 사건과 유사한 이전 판례를 담은 1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냈어요. 하지만 반대측 변호인과 판사 모두 의견서에 들어있는 판례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의견서 안에 있는 판례들이 챗 GPT의 창작임이 밝혀졌어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판례까지도 가상의 판례를 만들어서 와. 변호사에게 근데 결과물을 준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인간이 더 많이 알고 있어야 챗 GPT의 이런 환각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겠지요. 그러네요. 그리고 챗 GPT의 혁신적인 발전이 불러온 부작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법적 논쟁이 불거지고 있는 이슈가 있는데 바로 저작권 논란입니다. 이게 또 저작권 논란이 될 수 있겠네요. 앞서 확인한 것처럼 챗 GPT는 그림이나 음악, 영상, 시, 기사 등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챗 GPT가 내놓은 결과물이 기존에 있던 무수한 정보를 학습한 후에 일부분을 교묘하게 응용해서 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챗 GPT에 대한 저작권 소송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데 그중 한 곳이 미국과 캐나다의 약 2,000개의 언론사가 소속된 뉴스미디어 연합과 일부 언론사들입니다. 발단이 된 건 지난 2월 전직 기자 출신의 사용자가 챗 GPT에게 어떤 뉴스를 통해 학습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챗 GPT가 로이터 통신과 가디언, 뉴욕 타임즈 등 수많은 언론사의 기사를 보고 학습했다라고 답을 한 건데요. 이에 언론사 기사가 무단 도용되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적극적으로 소송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공지능을 상대로 한 이런 법적 소송들은 받아들여질까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AI가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은 성립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미국 역시 AI를 저작권법 적용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공지능을 어떻게 봐야 할지,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 법적으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저작권 논란과 관련된 소송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짚어볼 것은 범죄 악용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누군가가 챗 GPT를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그게 가능해? 챗 GPT를 악용하면 이런 사이버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잇따릅니다. 챗 GPT가 악성 코드를 만들어내거나 집이나 사무실 등에 설치된 IP 카메라 보안을 뚫는 해킹에 악용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챗 GPT의 분석을 토대로 공격 코드를 입력하자 카메라 영상이 실시간 전송됐습니다. 뭐야? 갑자기 소름 돋았어. 물론 부적절한 요청은 거부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지만 질문을 바꾸거나 대답을 유도한다면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챗 GPT가 발전을 거듭할수록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일자리 위협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전 세계 정규직 3억 명의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우리는 진짜. 챗 GPT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기 시작한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마케팅과 소셜미디어 콘텐츠 부분에서 고임금 지식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나 엔지니어와 같은 기술직은 물론이고요. 재무 분석가, 회계사, 통역사, 투자 트레이더 등 화이트 칼라의 일자리가
가장 큰 위협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 뒤따랐습니다. 단순 리서치 업무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히 대체 가능한 것도 있고요. 더구나 이제 뭐 판사 때문에 아니 판사를 챗 GPT가 한다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감정이 없이 판단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를 다 주고 기존의 판례가 이렇게 됐으니 판사가 이것과 유사한 경우는 이렇게 판례를 해주고. 야, 지금 우리 작가님들 되게 걱정하시는 느낌인데. 야 그렇게 따지면 카메라 감독님도 다 긴장해야 돼. 카메라가 다 AI라고 생각해봐. 저희가 교수님한테 계속 이게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좋은 것 같으면서도 되게 막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조금 더 앞서는데 이거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원 씨 지적하신 대로 많은 걱정과 근심거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유럽연합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법을 만들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상 통제가 쉽진 않습니다. 지난 3월 29일 전문가들이 챗 GPT-4를 넘어서는 고강도 인공지능의 연구와 개발을 중지하자는 공개 서한도 발표했어요. 해야 돼 이거. 그리고 단 하루 만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동참한 사람들 중에는 오픈 AI 초기의 투자자였던 일론 머스크, 그리고 심지어 챗 GPT를 만든 샘 올트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만들고 개발자들이. 그거를 막자고요. 되게 위험성을 안 거지. My worst fears are that we, the field, the technology, the industry, cause significant harm to the world. I suddenly realized that maybe the computer models we have now are actually better than the brain. Then maybe, quite soon, they'll be better than us. It could be terrible, and it could be great. It's not clear. Right. But one thing is for sure, we will not control it.